네. 저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구나. 뭐지? 오늘 사실은 약간 주제가 게임하고 그쪽과 관련된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두 개 파트였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봤을 때 뭘 듣고 싶지? 막 이런 뭐가 도움이 될까? 그나마 한국까지 힘들게 와서 33도인데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좀 바꿨어요. 바꿔서 제가 예전에 창업과 어둡고 차가운 터널에 있을 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경험담만 얘기를 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다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고 여기 참고로 저희 쪽사람 숙제들 다 해오셨나요? 네. 지금까지 드린 숙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왜 드렸는지 딴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드렸는지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뒤죽박죽이긴 한데 여기 다 머리들 좋으시고 학교 가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두실 거라고 믿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서서 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할게요. 힘들어요. 밑줄 감으세서 그리고 마케팅 특히 커뮤니티와 컨텐츠와 관련된 마케팅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쪽에 포커싱을 했냐 이걸 좀 진행하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진행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실 이게 파트 2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일을 진행을 할 때는 왜, 어떻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여기 혹시 경영 쪽에 분들 계시나요? 경영 경제 조심해야 되겠네. 전 사회과학과라 기업 가치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업과 고객 사이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참고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 전공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다. 인 거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정보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두 가지 핵심 요소들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 분석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타겟을 선정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타겟 안에 있는 고객들 그의 영어와 행동에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 이 두 가지는 마케팅이라는 거 입장에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요거는 최근에 조금 더 복잡한 마케팅의 정의를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복잡한 내용은 뭐냐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들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조금 더 보자면 사실 마케팅이 50년대까지는 해가지고 생산 방식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공장을 효율화시키고 많이 만들고 싸게 만들고 이런 쪽에 포커싱이 돼 있었고 60년대는 만드는 제품의 질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죠. 코카콜라 안에는 원래 코케인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웃음평이 있다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동시에 진행했던 게 세일즈 포인트들과 관련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면 이때 소위 얘기하면 피라미드, 텔레마케팅 이런 기법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참고로 여기 세일즈 쪽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나요? 네. 세일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케팅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팔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포장하는 거랑 파는 거랑은 행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한 번은 경험 한 번은 해보세요.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솔직히 다시는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해보세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라든지 행위가 액션이 아니에요. 세일즈는 굉장히 오래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이나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주 단순히 텔레마케팅 하는 업체들도,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전화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포인트까지 기록이 다 남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아요. 뭘 하든지 간에 앞으로 한번 굴러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고객의 니즈, 지금은 그렇죠. 이런 포인트들을 잘 찍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팔아야 이 사람들 잘 팔까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요즘에는 홀리스틱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단어는 멋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공헌부터 해서 PR 등등등 해서 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제 마케팅 쪽으로만 본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 관계와 관련된 마케팅을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도 그렇고 세일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다 관계거든요. 관계 기반 마케팅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80년대 들어가지고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들이 나오죠.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즈니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조직과의 관계를 또 중요시 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단체, 뭐 콜라보레이션, 유통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이 나왔죠. 브랜드 가치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기 이 브랜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그래서 브랜딩이 사실 굉장히 옛날에 소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네, 말씀해주세요. 맞아요. 네. 소에다가 그거 찍는 네, 거. 낙인을 찍는다는 네. 뜻이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소들, 우리의 재산을 내 거다라고 낙인을 찍는 거였는데 지금 요즘 와가지고 마케팅에서 브랜딩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 오타 아니고요. 소시에탈 마케팅이라고 이게 바로 이제 홀리스틱 마케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고 뭐 환경, 사회공헌, 뭐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좀 더 편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걸 사실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그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사회과학이 다 그러긴 하지만 마케팅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이라고 하지만 그 사회의 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진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방법론이 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되게 다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이게 그 나르시스거든요. 에코고요. 이게 혹시 나르시스는 다들 아시죠? 그게 다들 아시죠? 우리는 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있잖아, 솔직히 여기까지 왔으면 다 잘났지. 과장님? 네. 네. 요 그림, 요 스토리, 이 신화의 핵심은 사실은 이 나르시스라는 친구가 거울에 무리에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뻑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스토리들이 진행돼 되게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요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이 거울이라는 부분이 솔직히 사실은 약간 그 사회 현상이라든지 사회의 큰 발전을 이바지하는 요소가 됐어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예전에는 저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세상은 앞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뭐 신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태리에서 유리 가공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수은하고 뭘 입혀가지고 거울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청동 거울 같은 거 말고 진짜 거울을 처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거죠. 왜? 세상의 중심이 더 이상 내 주변이 아니고 자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사회과학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예술가들이 결국엔 과학자들이었고 철학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냥 과학자였잖아요. 철학자이자 연금술도 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거울에 굉장히 이렇게 심취해 돼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발전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사회적 현상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임팩트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가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게 조금씩 기업 중심, 그러니까 생산자,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고객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우리들, 저도 젊으니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집단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소비의 입장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그게 정보의 습득이라든지 가공하는 거, 그 공유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행동도 집단 행동이 훨씬 더 편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넥슨 앞에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한 15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공감을 얻는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케팅의 모든 행동은 다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왜? 이 사람과 내 행정구나 일반 행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감을 형성을 한다고 했을 때 각 핵심의 공감이라고 치면 예전에는 기업들에서 뭐 FGI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공감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물론 소비자들이 아닌 저희가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해. 그리고 그걸 하는 거죠.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요즘에 또 이제 뜨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담론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형화시켜서 정량적으로 뽑아내서 정성적 조사를 하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빅데이터는 솔직히 물러간지 좀 됐어요. 좀 됐고 요즘에야 뭐 언론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게 미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왜? 새로운 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잠시만요. 컴퓨터가 어렵습니다. 됐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매체 생태학이라는 공부를 좀 해서 사람은 다 자기가 걸어온 방향대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매체 생태학의 그 마샬문란이라는 굉장히 신 같은 존재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딱 내렸던 정의가 있어요. 개인들은 본인이 소통을 하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본질이 형성이 된다. 이 얘기인 즉 약간 이런 거죠. 편지로 내가 메시지를 쓰면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 메시지가 되는 거고 인터넷 이메일로 메시지를 쓰면 그 이메일에 따른 가치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사회 자체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매체에 따라 가지고 커뮤니티 소통하는 방식, 매체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도 다 같이 변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분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오시기 전까지 인터넷과 함께 하셨던 분들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G 세대, 지금 Z 세대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이제 X세대도 계시고 Y세대도 계시고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럼 과연
사람들이 새로운 현상이 나오면 어이구 젊은 놈들 뭐 다 도움이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다 있지만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거고 지금 뭐 서비스를 계획을 하든 뭐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타겟 자체가 그 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X세대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주 타겟은 2세대 사람들인 거고 더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제가 특히 느낀 게 뭐라고 하지? 이상하게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원서를 넣었을 때 듣고 싶은 얘기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약간 버리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이런 조사들 같은 경우는 불행히 또 한국에서는 진행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조사하셔가지고 학회지에 낸다든지 발표를 하시면 굉장히 미래 이력서 쓰기도 되게 좋은 건들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Z세대 같은 경우는 공부 외 시간을 인터넷에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10년 전에 비해서 2배가량 늘었다. 뭐 다른 건 뭐가 있냐. 이거 미국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청소년 임신, 약물 중독 이런 것들도 40%, 30 몇 프로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확실한 큰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변화가 뭐 인터넷에 의해서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영향은 다 있을 거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보의 교환과 소통 이런 것들이 손쉬워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인도에서 진행된 조사긴 한데 Y세대보다 Z세대가 회사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더라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다들 꿈과 희망을 좀 가지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찾는데 중간에 좀 내용들이 좀 뺐어요. 게임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사회적 구성체 여기가 타겟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겟을 커뮤니티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해요. 요즘 들어 한국은 아직은 좀 그러긴 한데 커뮤니티의 중요성,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여기 약간 엄친 아들이나 엄친 딸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품 출시를 하고 나서 홍보비, 광고비로 마케팅비, 소위 얘기하는 마케팅비로 쓸 수 있는 매체비로 태울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저 팀이랑 했던 것 같은데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같은 가치, 정체성, 규정들을 공유하는 사회적 구성단위라고 보는 거고 예전에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생기면 공간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포커싱이 되냐면 공간이 또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인터넷이 있으면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물리적 공간은 없어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는 사이버사의 공간은 무조건 필요하다로 해가지고 요즘 트렌드는 다시 공간이 중요해졌다 나왔고 밑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들인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협동을 한다 그리고 대화를 소통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익명성 이 세 가지가 특징 포인트들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이론으로 간다면 혹시 이 모델은 아예 보셨죠? 신방과학은 계시나요? 신방과 없구나. 그래요. 저희 때는 신방과가 재밌게 많았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고 이것도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스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채널이 있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각각 영어들 잘하시니까 뭔지 대충 감으시겠죠? 소스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말하는 방식, 태도, 문화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고 메시지에는 말 그대로 컨텐츠, 스트럭처 이런 거 코드 이런 거 엘리멘트 다 들어가고 채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너무 옛날 쪽 얘기여가지고 약간 듣고 말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느낌인데 요즘으로 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동영상, 음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시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소스랑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요것들이 잘 돼야 돼요. 말했다시피 마케팅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본다고 하면 이 핵심 내용들이 잘 맞아 들어가야 메시지를 잘 만들어놔야 잘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실질적인 예시들을 조금 들게요.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성공했던 케이스들, 잘 안 된 케이스들을 좀 예를 든다고 하면, 요거 다 아시죠? 부산경찰청. 이계급 승진하셨잖아요. 4년 사이에.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특히 경찰에서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안 된 것, 나쁜 케이스로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 아시겠지만, 이게, 컨텐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로 보면 됩니다. 이런 거라든지. 혹시 요거 참여해보신 분 계시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서 운영하는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저녁에 로닝을 하는데 무섭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얘기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스레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여성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여성 전용 러닝 이벤트 이런 것들을 계획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굉장히 큰 히트를 쳤었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한국에서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고 이런 채널들 잘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한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내 치킨,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내내 치킨 같은 경우도 예.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소통을 아예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도 안 했고 메시지 자체도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서 어느 상황까지 닿고 이제는 내래치킨이 상황이 안 좋죠. 예전에 유재석과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태운 매체비에 많이 태운 광고를 해가지고 겨우 끌어올리는 것들을 한순간 알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운에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림 같은 경우는 해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혹시 그 키캣 이슈는 좀 아시나요? 그거를 제가 아시는 분? 네. 모르는 게 없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키캣 샀더니 키캣이 몇 개가 덜 들어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키캣이 좀 덜 들어있으면 되게 꽉 치긴 하겠죠. 이게 뭐냐면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그린피스에서 네스테를 약간 어느 지역에 팜유 이렇게 만들고 하는 쪽과 관련해가지고 너네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그 회사 측에서는 아니거든? 그런 적 없거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대응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했냐, 광고, 프로모션, PR, 세일즈 이런 식으로 마케팅과 메시지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이 변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아까 설명했잖아요. 고객의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체비를 태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다 포커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거고. 그러면 브랜드 커뮤니티가 요즘 좀 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뜨고 있는데 브랜드 커뮤니티의 학습적 이런 건 이런 거고 대체로 3가지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통된 의식이 존재를 하고 정기적인 재미적 미래가 존재를 하고 이건 이제 학술을 좀 만들어가지고 공통된 들어준 책임의식이 존재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 안에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하나를 형성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행위로 하든지 자기의 취향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말이 쉽죠. 그걸 어떻게 해? 솔직히. 그러면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요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기업들에서는 뭘 어떻게 했냐면 소셜 마케팅이라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셜 마케팅 공교롭게도 저희 팀이라든지 뒤로 태보해서 소셜 마케팅이 됐는데, 소셜 마케팅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마케팅적 정의는 뭐냐면 뭐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를 뿌린다, 이런 것들을 소셜 마케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 마케팅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커뮤니티 마케팅이 생겨서 이걸 뭐냐면 메시지를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만들어서죠. 일단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대화를 하고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거였고, 요즘에 이제 또 핫 키워드가 그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제대로 하고 있는 애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만약에 대행사 같은 거 설립을 하신다고 그러면 돈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겠지. 근데 첫 직업으로 대행사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불러봐야 돼요, 진짜로. 대행사 출신 있잖아. 컨설턴트. 네. 네. 저도 대행사 출신이었고. 요즘에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컨텐츠 마케팅은 뭐냐면 단순하게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드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시드 컨텐츠라고 하거든요. 많이 뿌려주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이 차이점은 뭐냐고 한다면요, 예전에는 소셜이라든지 커뮤니티 마케팅까지만 해도 특히 기업적, 실물적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페이스북 좋아요 몇 개 올랐어, 게시판 글이 몇 개나 올라왔어, 뭐 이런 식의 그 니즈를 위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컨텐츠 마케팅으로 가면서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공간 안에서 얼마나 잘 됐어가 아니라, 그래서 외부에서 어때? 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활동을 해서 좋아요를 늘린다든지 이런 뭐 라이크 수, 뭐 링크, 퍼가기 이런 거에 신경을 너무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핵심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바깥쪽에서 얼마나 많이 퍼지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퍼지는 거는 사실 카운팅이 불가능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 저희는 지금 어저께 그래도 시연을 하려 했는데, 그래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를 해봤자 모르니까 개발을 어저께 시연을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그 접근 권한 같은 거 다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어떤 방법론으로 했는지도 좀 다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카운팅이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카운팅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일에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면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투자 받으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이 근처에 돈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잘 보이세요.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 드리는 거야, 진짜. 네, 아무튼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셔야 된다고, 이게 계속 딴 데로 샌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랄까였는데,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커뮤니티 마케팅, 커뮤니티 관리, 그 다음에 컨텐츠 마케팅에서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 여기서 뭘 뽑을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왜 정리를 했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실무 입장에서 저거 왜 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거를 인지는 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거든요. 제가 저희 쪽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하고 싶은 게 뭐냐, 정리 좀 해라, 조사 좀 해라 라고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비슷한 아직까지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든지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하고 싶은 거를 본인 자신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바잉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제품이 나오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완성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나와봤자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커뮤니티 마케팅의 가장 핵심 부분은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Voice of the Consumers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양갈래입니다. 기업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 하나의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UX 얘기를 하죠.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UX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시장 검색이라 나온 거, 이 조사라든지 정리가 나왔을 때 자체가 검색 시장 얘기가 좀 나왔을 때였는데, 경험이 좋아야 사람이 와요. 리텐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조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의 리텐션 레이트가 있으면 이윤이 95%까지 증가한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료를 봤어요. 근데 역시 베이런 컴퍼니가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컨설팅 업체잖아요. 역시 컨설턴트들 사기를 치는군. 25%에서 95%까지 증가한다였어요. 네. 헤드라인 뽑을 때 95라고 한 거죠. 아무튼 어쨌든 간 리텐션이 있으면 갑자기 그 의문에 패배한 거 같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컨설팅.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메시지 잘 뽑아야 되는 게 그렇죠. 닿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 자체 뽑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해야 돼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가지고. 어쨌든 간에 리텐션이 그만큼 중요한데, 온라인 상에서 리텐션은 결국에는 어디서 나오냐? 경험에서 나온다. 이 경험은 여기서는 이제 UX라 얘기를 하면 단순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나간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홀리스틱 경험이라고 하는 포괄적 경험이에요. 참고로 홀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작성한 사람도 이게 뭔지 모르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맨날 얘기하는 월드 오브 마우스 나왔죠. 요게 사람들이 그래요. 돈 안 쓰는 마케팅 좀 하라고. 아무리 위에 상사분이 그 얘기하시면 하도 때리고 싶어요. 세상에 돈 안 쓰는 마케팅 어디 있냐고. 그거 있잖아, 그거.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하고 진행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월드 오브 마우스 자체가 이 건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되는 순간, 코스트가 가장 낮은 마케팅 수단인 거죠. 수단인데, 단점이 뭐냐면, 이건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OLR라는 게 네이버 블로그 광고 써가지고 블로그 포스트들 올라오고 밑에 이거는 스폰서 받았어. 이거는 절대 이게 아니에요. 월드 오브 마우스가 아니에요. 월드 오브 마우스는 진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월드 오브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슬로운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커뮤니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거다라고 운동이 하면 되는 거고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다 열어두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전 브랜딩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회사, 우러러본다는 표현 좋긴 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회사,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같이 공유하는 회사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물론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구글 처음에 Don't be evil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회사 문화로 받아들여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하는 회사들이, 특히 IT 회사들, 작은 IT 회사들은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마케팅 쪽으로 좀 돌아가시면 5가지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관계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거든요. 컨텐츠 생산 자체가 아까 전 처음에 얘기한 건데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로열티도 확보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얘기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핵심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브랜드와 관련 있는 대화를 시작을 하든지 참여를 한다예요.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지만 우리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콘텐츠 마케팅 쪽의 흐름으로 흘러갔을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객들이 DC에 있다? 그럼 나도 DC가 되는 거야. DC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먹히거든요. 일배는 안 되고 우리 앱에 있다? 그럼 우리 앱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야. 계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물론 회사 다니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가 되었는데 주가 아니잖아. 인터넷에서는 흐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쪼랩으로 들어갔다가 만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니다. 또 반대로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근데 힘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을 못하니까. 자발적 홍보대사로 만들자. 그게 바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거죠. 브리퍼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조급해요. 근데 내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지금 1억을 투자받았는데 매달 1,0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이미 5천 썼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예. 조급하기 때문에 제품 얘기를 막 해. 되게 사주세요. 그리고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건 절대 안 먹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마케팅은. 관계를 형성하는 마케팅이다. 다시 나온 얘기지만 인플루엔서들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발적 마케터들을 만들자는 거고 이제 현실을 잠깐 돌아갈게요. 사업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하고 돈이에요. 모든 게 그러긴 하겠지. 돈이 굉장히 많으면 걱정거리 없죠. 매체비 한 달에 뭐 10억 태워가지고 1년에 120억 태우고 그러면 웬만하면 케이블 다 하고 공중파 방송 한 3시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돈 많은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있으면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시죠. 진짜 잘해드려요. 죠? 없는 거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처음에 앱을 여기서 어떤 식의 결과물을 낼지 모르겠는데 서비스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돈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굉장히 많으면 장땡이에요. 시간이 돈이니까. 돈이 시간이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없죠. 없기 때문에 사실은 커뮤니티라든지 컨텐츠 쪽에 포커싱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거를 잘 가치를 기업들에서 접근하기 힘든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안 나와요. 회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이번에 승인해준 1억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 한 6개월 뒤에 나옵니다. 이거 절대 안 먹히거든요. 6개월 뒤에 잘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 컨텐츠든 커뮤니티든 비용이 가장 적게 들 때 타이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끈끈하고 또 이제 진실성 같은 게 조금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커뮤니티가 약간 혁신적이고 약간 좀 젊고 역동적일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요거는 안 들어가는 거고 비용이 적게 들 때는 뭐냐면 아직 시작이 안 됐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좋은 케이스라는 거고 다른 것도 뭐냐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마케팅은 제품이 나온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라든지 요즘 같은 소비 패턴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때는 검색을 해서 소비를 하고 앱에서 최저가를 보고 소비를 하고 이런 패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케팅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개발 과정의 마케팅 요소들을 다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그 부분.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제품이 나온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개발 단계,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생각을 하면서 하시라는 거고 그게 매출을 어떻게 태우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좀 현실적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희욱 과장님이 이번에 서비스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좀 되게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팀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너무 재미없어. 원래 재미도 없지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쫙 줄였어요. 이호 과장님이 무슨 앱 만드시고 싶어요? 네? 무슨 앱 만들고 싶어요? 앱이요? 네. 서비스는? 빨리 얘기해. 없는데? 그러면 빨리 얘기해봐. 헬스 앱. 이렇게 헬스 앱 만들고 싶은 거야. 회사 생활 해보니까 상사한테 치이고 동료들한테 치이고 무조건 치고 올라오고 월급은 안 오르지. 실장이 안 계시죠? 보너스도 안 나오지. 그냥 그래가지고 헬스앱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처음에 돈도 없고 뭐 할 게 없어. 저번 참가 잘하십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GC 헬스 갤러리 혹은 유명한 헬스 카페 이런 데도 가입을 하세요. 왜 가입을 하냐? 일단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 헬스 팁도 올리고 뭐 반대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때는 나 회사 다니기 싫어가지고 앱 만들고 있는 가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진실되게 하긴 해야 돼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뿐이지 속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세요. 관계 형성을 하세요. 네트워크 쌓으세요. 그 안에서. 그리고 열심히 활동해서 말 그대로 본인의 콘텐츠 만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나는 이 누구는 이렇게 큰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키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요 헬스 얘기에서 나와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되게 크게 성공했던 친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고등학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었냐면 다이어트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살을 이빠이라고 할 뻔했다. 살을 많이 30kg인가를 뺀 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앱이 나올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되게 힘들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뢰도가 엄청나게 쌓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앱 올려가지고 나왔을 때도 약간 실질적으로 어디서 30kg 뺀 아저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청년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뜬 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쌓았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헬스와 관련된 공식 채널 하나 만들면 돼요. 이게 꼭 굳이 앱과 관련된 채널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뭐 페이스북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게시판 활동 계속 하시면서 커뮤니티 활동 하시면서 하나 만들어서 그동안 여기서 쌓았던 노하우를 올려요. 신뢰도도 있죠. 컨텐츠도 이미 많이 쌓여있죠. 활동 많이 했으니까. 올려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공감대 형성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참여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애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조모임 회식 뭐 먹을래라고 했을 때도 투표를 내가 고르는 것보다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갈 거지만 투표를 붙여가지고 이기면 사람들이 불만정도 줄어드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과 이 스토리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는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나도 되게 재밌고 이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로 중간에 글을 나면서 이제부터 진짜 마케팅이 시작이 되는 거지만 이 전에 활동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두면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품을 나는 내겠다라고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이미 팬도 있을 거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거는 이제 진짜 경험인데, 예를 들어 블리자드 있을 때 패치가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스타2 하시는 분들 없죠? 네. 스타2에 보면 특정 유닛이 있는데 사기 유닛이었어. 사람들이 사기다라고 했는데 너프라고 하거든요. 그 유닛의 그 능력을 안 줄인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 데이비드 킴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밸런싱 쪽에 하고 있는 분이신데 지금 팀장이 됐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그 유닛을 발라버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바로 너프가 되더라고요. 이게 타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는 스토리인데 아무튼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너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도 이게 너프가 될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 되게 크게 무슨 대회에서 이슈가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 너네 너프 안 하면 당장 게임 때려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연히도 이게 금요일날 대회가 있었으면 월요일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너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들고 일어났더니 이틀 만에 너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역시 그래 바로 그거야. 역시 블리자드 고객의 생각을 목소리를 듣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제품을 출시를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들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 출시를 했다고 하면 사실 그건 큰 문제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개발자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됐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테고 그렇게 해주면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우연히 혹은 약간 좀 이렇게 속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희는 빨간 베개가 좋은 것 같아요. 더 많다고 하면 베개는 빨간색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제품은 너네들하고 같이 성장을 한 거야라는 걸 하나 스토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시가 된 다음에는 출시됐을 땐 땡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마케팅이라든지 커뮤니티 관리 입장에서 보면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선물도 만들고 이런 거는 컨텐츠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보긴 한데 그 중에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 마스코트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했을 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돌려주면 돌려줘서 좋지만 이미 빚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쵸 대출도 받아서 땡겨 쓰고 빚이도 하고 돈도 많이 썼고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빚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는 게 벤틀리를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월세 전세로 가야지. 그런 생각 해도 좋아요. 성공하면 고생했으면 좀 해도 되지. 하지만 돌려줘야 되는 것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고 만일에 돌려줘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냥 뿌리세요. 뭐든지 뭐라도 돌려주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해. 사람들이 좋아해요. 4단계까지 했다가 5단계를 못 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도 꽤 많아요.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우리 과장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요거는 저희 회사 안에서 어떤 컨설팅 그룹이 뭐가 만든 자료를 이제 보고 봤다가 꽤 괜찮아서 뽑아왔어요. 갑자기 좀 튀는 내용이긴 한데 그 바이럴 이 결국의 목적 바이럴인 거잖아요. 그 우리의 월드 오브 마우스 마케팅을 해주고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돼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리가 꽤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유명한 사람 최근 거고 바이럴이 되기 위해서는 요소가 4가지가 필요하다였어요. 첫 번째는 컨텐츠와 메시지의 매력, 두 번째 전파자 영향력, 3번 전파 용이성, 다음 전파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효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난이도하고 거꾸로 가요. 효과가 높은 거는 힘들고 효과가 안 좋은 거는 하기 쉬워.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퍼가면 뭐 드릴게요. 뭘 하시면 어떻게 됩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들 집단 있다고 거기다가 돈 줘가지고 뭐 글 쓰게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트워킹을 쌓아놓은 공간들을 형성을 해놓으면 이 윗단에서 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업들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편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혹시라도 한 달에 매체비 한 10억씩 때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랑 친하게 좀 지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사실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고, 컨텐츠 메시지 매력도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컨텐츠 마케팅이니까 진짜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전파자의 영향력은 이 기업 같은 데서는 그래서 누가 전파를 잘하지를 보는 트렌드를 요즘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되면 되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음악 쪽이라고 하면 음악 커뮤니티에서 그냥 에이스 네임드가 되면 되는 거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는 막판에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데, 누군지 아시는 분?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레알 좋아하는 거지. 나 바르셀로나야. 아무튼 그 퍼거슨이에요. 퍼거슨 여기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거 알아맞히면 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영상. 땡. 인생의 낭비. 아, 그치. 네. 진짜 많이 봐요. 그리고 많이 보고, 제가 사실 블리자드 있을 때도, 거기에 그 SNS 시스템 자체를 세팅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인생은 더 많은 것들을 책을 읽어라, 라는 얘기잖아요. 인터넷 용어 중에서 퍼거슨 1승 추가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트위터에서 뻔소리 해가지고 그 매장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1승 추가요, 2승 추가요라고 하는 거고. 그냥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드릴게요. 이거 체격관데 혹시 그 FT 아일랜드 좋아하시는 분? 저도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고 싫어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페북에 시계 이렇게 올렸다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네요. 올렸다가 사람들이 뭐 삑 소리냐, 지금 아비뉴얼 가면 바로 있다, 얼마다, 전화부 있다, 내가 확인했다. 결론은 구걸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글 내리고 난리가 났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건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같이 행권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 혹시 아세요? 고등학생들인가? 여기 어디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막 훔친 거야. 그걸 자기 페북에서 자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넣냐면, 지금 제품의 고객층 자체가 이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든 마케팅이든 이쪽 바닥에서 해야 되잖아요. 가식을 떨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정신주전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회사 잘리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봤고, 특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내내 치킨도 그렇고 뭐 몇 개 있지만, 요런 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날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최근에 뭐 재밌는 케이스가 이번에 메갈 이슈, 그거 레진 코믹스 작가들 이슈, 요거 한번 파보시면, 사람들이 참 그러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다 조심하시라는 거고, 여기 다 솔직히 개인 페이북 같은 다 운영하시잖아요. 조심하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요거가 무조건 발목 잡습니다. 장담하는데 뭐라도 발목 잡아요. 신분 세탁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선비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력 포인트는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는 거. 왜냐면 디지털 세대에서는 모든 게 다 기록에 남고요. 특히 사업을 한다든지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CEO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얼마나 쪽팔리, 진짜 장근석 그런 것들처럼 쓰다가 나중에 내가 CEO가 됐는데 누가 그걸 파서 올렸어. 그것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SNS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그래서 물론 계정이 한 5개 있지만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거고 특히 공적인 데서는 더 하지 말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 실수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페북 같은 경우는 접속을 동시에 두세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걸로 접속을 했다 기업 계정으로 접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 계정으로 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걸로 썼어. 아니면 내 걸로 쓴 줄 알았는데 기업 계정으로 썼어. 그냥 속편하게 그냥 무조건 실수하십니다. 여기서 실수로 뭐 교수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친구라든지 부모님한테 욕 문자 보내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나요? 전 있어요. 엄마한테도 보내봤어요 실수로. 우리가 미친 것 같아요 너무. 네, 상사한테도 얼마 전에 보냈어요. 뭐 저산소였지만 아무튼 아예 계정이 기업 계정은 기업 컴퓨터에서만 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기업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왜냐면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바이럴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해요. 왜냐면 한 번 실수하면 골로 갑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고 그런 기업도 너무 많이 봤어요. 아직은 잃을 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잃을 게 많아질 거예요. 예, 술 먹고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술 먹고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술 먹고 트위터 쓰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악몽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뭐 회사를 가셔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도 잘라봤어요. 어쩔 수 없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술 먹고 회사 계정으로 왜냐면 저희가 그 트위터 계정이었다. 블리자드 트위터 계정으로 술 먹고 뻘소리를 해가지고 스타프 계정이었는데 어쩔 수 없지 진짜 그렇게 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고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하세요. 포함하고가 더 무서운 게 음주 트위팅이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메가 사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작가분이 요거만 딱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보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역시 예전에 그 좀 유명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다. 꼭 앞에 아무리 잘해봤자 이 뒤에 한 방울 훅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건 소통과 공감을 하는 마케팅이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신뢰라는 건 엇기는 시켜도 날리는 거 한 방이잖아요. 일단 시간 너무 많이 지났으니 그만하겠습니다.